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적어보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해외 취업과 관련된 고민이에요. 원래는 노트북을 켜고 이렇게 와다다다 타이핑하면서 정리하는 걸 선호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정보는 모두 제가 직접 조사한 정보이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독일 베를린에 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죠? 저는 현재 워홀 비자로 들어와 있어요. 최대 1년까지 체류 가능한 비자예요. 사실 제가 워홀 비자로 굳이 독일에 온 것도 취업을 위해서였어요. 취업 준비라고 하죠. 어, 사실 뭐 워홀 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되게 많은 영어권 국가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독일에 대해 공부를 해봤을 때 독일의 그런 가치관들이 저랑 되게 잘 맞는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 중에 굳이 독일로 왔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베를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럼 제 스펙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저는 졸업 유예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학생도 아니고 졸업을 하지도 않은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의 사람이고요. 인서울 4년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제 언어를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공인 인증 점수는 다 만료가 됐어요. 근데 그 인증 점수 기반, 그리고 스피킹을 포함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 영어 레벨은, 영어는 C1 수준, 중국어는 B2 수준입니다. 아쉽게도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 걸음마라 A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험한다면 다수 아르바이트 경험과,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주로 학원 알바나 전시회 스텝 같은 조금 비교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담당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외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해외 취업을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외국계 기업에서 3개월간 사무보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알바에게 주어진 업무와 책임과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인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어떤 식으로 그 이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가, 그런 걸 보았을 때, 그리고 각종 복지 제도나 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았을 때, 뭔가 해외에서 일하면 이런 분위기를 나도 느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물론 저는 이제 해외 거주 경험이 없어요. 해외 거주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작정 사실 왔어요. 일단 직접 부딪혀보자. 현지에 와서 1년을 체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현재 베를린에 온 상태입니다. 사실 와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경력직. 아마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이미 한국에서 비자스폰 확답을 받고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비자스폰을 받고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이 되고 비자스폰을 받아서 오시자마자 근무를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신 것 같고, 대부분 몇 년 이상의 관련 직종 관련 업무에서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제 주변에 이제 경력직으로 해외 취업을 해보신 분이 없어서 그런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직군. 분이거나 전문직이신 분들. 이분들은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이용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취업이 가능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IT 분야의 엔지니어라고 하나요? 엔지니어 분들, 아니면 뭐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정확한 명칭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그림, 아니면 뭐 디자인 또는 언어, 그 자바나 C 언어 같은 제3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시면 경력직이 아니셔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취업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을 충분히 갖고 계시는 치과 의사, 간호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등등 전문 라이센스가 있으시다 그러면 비교적 용이하게 해외 취업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자, 벌써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현지 학사나 현지 석사. 이건 되게 케이스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특히 독일은 거의 무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석사를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현지 학사나 석사 진행 중에 인턴십이나 그분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인턴십이나 워크 스튜던트 제도를 통해서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취업 준비라는 게 사실 요즘 같은 이렇게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주재, 한국 회사. 그러니까 한국 회사인데 이제 해외의 법인 같은 데나 해외에 있는 회사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어로 소통할 확률도 높고 한국 회사를 해외에서 다닌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역시 제 주변에서 케이스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뭔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신입. 아마 제가 생신입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생신입도 한번 다섯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력을 가지고 해외 이민을 하시는 경력직, 두 번째는 부족직군의 기술을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이민이나 해외 취업을 하시는 케이스, 세 번째는 현지 학사나 석사를 하는 케이스, 네 번째는 한국 회사,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 회사에 들어가는 케이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마도 확률이 극히 낮을 생신입으로 입사하는 케이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차피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또 말을 해 보려고 해요. 나는 경력직인가? 전혀 아니죠. 두 번째, 나는 IT 엔지니어, UX 그래픽 디자이너 전문직인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전공을 바꿀 의향이 있는가? 왜냐하면 현재 개발자 수요가 전 세계에서 넘쳐나잖아요.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부트캠프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비전공, 문과 개발자라는 취업 후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가 많은 직군에 취업하기 위해서 내가 개발을 배워야 하는가,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뭔가를 가릴 처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파이썬을 공부한 적 있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 블로그 스팟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구글 블로그 스팟 같은 경우에는 HTML을 직접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거든요. 편집을 해서 해야만 이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는 뭔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가 제가 그나마 비중을 많이 높게 보고 있는 건데요. 세 번째는 현지 학사나 석사, 특히 이제 독일은 학비가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고려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자기 대학교 전공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사실 행정학을 살려야 하나?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행정학 그 세부 단위에는 뭐 인적관리랑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대학원을 갈 수 있겠죠. 혹은 제가 정말 정말 운이 좋다면 뭐 최근에 엄청 핫하다는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거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석사는 기본 2년이잖아요. 2년을 할 만큼 석사학위가 나에게 필요한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의 생활을 2년 더 할 명분이 이제 현지 석사가 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내가 독일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석사를 딴다? 이건 좀 약간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베를린에 온 지 정말 며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베를린 그리고 독일이라는 국가에 내가 취업을 살고 오래 살 수 있는 국가가 여기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조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석사는 세무로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해외 주재 한국 회사. 이것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회사에서 한국인을 뽑는다는 건 어쨌든 뭔가 징검다리를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인터넷 후기를 모두 다 믿을 순 없지만 정말 한국 회사다. 한국 회사인데 그냥 해외에서 다닐 뿐이다. 라고 한다면 뭔가 제가 처음에 해외 취업을 고려했던 그런 외국계 회사와는 정말 정반대의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뭔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치만 뭐 이것도 막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냐, 잘하는 일을 해야 하냐, 막 이런 논쟁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가능성을 아예 닫은 건 아닙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생신입.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스포츠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스포츠 마케팅, 그리고 스포츠 매니지먼트. 내가 스포츠를 진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스포츠 분야의 그런 많은 회사들을 링크드인으로 찾아보고 있거든요. 링크드인이랑 이제 인디드. 와, 근데 스포츠는 사실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유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가 다 독일어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독일어를 배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한 것 같아요. 영어로 소통이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베를린에서는 외국인도 많고 다들 영어를 잘하셔서 영어로도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내가 그래도 내 의견을 확실히 표현을 하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독일어를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회의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어를 배우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내가 독일에 취업할 게 확실하고 독일에 거주할 게 확실하다면 독일어를 배우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감수할 만큼 내가 이 국가를 좋아하는가? 편안해하는가? 내가 여기서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왔다리 갔다리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머리를 감싸고 있는 요즘인데요. 혹시 이런 저에 대해서 어떤 조언이든지 질타라든지 훈수라든지 모두 다 환영하니까요. 혹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조언을 주실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링크드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콜드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